자, 부정 건축법. 여러분들 437페이지 펼치세요. 437페이지. 437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채건 8개량 출제 경량하고 목차가 쫙 나오죠. 그거 보시면 그 전체 목차 부분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총 9장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칙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어떤 때는 한 문제, 어떤 때는 두 문제 나와요.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2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는 한 문제. 건축물의 구조하고 재료는 0에서 한 문제.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은 한 문제. 건축 설립이 0에서 한 문제. 공개 공지 등의 특별 건축은 한 문제. 보칙 0에서 한 문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장, 2장은 당연히 해야 돼요. 1, 2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장은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4장 안 할 거예요. 기출문제 없나요? 최근 기출문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이거는 합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해요. 한 문제. 건축 설비 안 합니다. 기출문제 없나요?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의 특별건축구조. 특별건축구조 중에서는 건축 협정에 대한 부분하고 공개공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7, 8장이죠. 7장이 공개공지, 특별건축구역. 공개공지는 일부분인 거 해야 되고, 일부 해야 되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협정 부분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보칙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해 나갈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 1장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441페이지. 441페이지. 441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의 나옵니다. 용어의 대지, 땅이죠. 땅 위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전 아직 안 나왔어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어준 토지. 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셨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442페이지 보시면 다음의 토지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를 일부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 자체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또 하나의 대지로 또 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하나의 필지가 한 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는 442페이지 밑에는 따로 할 게 없고 443페이지. 443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요?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28회 때 나왔어요. 건축물이란 일단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에서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지붕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지붕은 필수. 기둥 또는 벽은 뭐죠? 선택. 기둥이 있어도 되고 벽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가로를 좀 하셔야 돼요. 지붕과 그 다음에 여기 괄호 하셔야 돼요. 지붕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괄호 하셔야 된다고. 기둥 또는 벽. 이걸 괄호 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잘 못 읽어요. 이건 필수라고.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2개 중에 하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붕과 누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든지 지붕과 누가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기둥과 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가 돼요? 기둥과 벽이 있는 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가 있으면 돼요? 기둥이 있으면 돼요. 기둥 대신에 누가 있어도 돼요? 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2개를 자리 바꾸면 틀린 거라고. 이게 필수예요. 이게 필수. 무슨 말이에요? 이 2개는 선택. 이렇게 돼요.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이나 대문 있죠. 이것도 같이 건축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이라 대문도, 그러니까 담장과 대문만 있다 그러면 그건 건축물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있고 지붕하고 기둥이나 벽이 있고 그 옆에 딸려 있으면 그건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담장하고 대문도. 그리고 지하나 고가는 토지에 정착된 게 아니죠. 아니지만 거기에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건축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뭘로 설치하면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로 설치하면 건축물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점차 창 공사를 해야지만 건축물이 돼요. 점차 창 공사를 해야 건축물이 된다고. 창을 뚫는 공사를 해야 건축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점차 창 공사, 건축물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 됐나요? 그래서 점차 창 공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물이 되는 조건은 고가나 지하 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점포나 차고나 창고나 공연장이나 사무소일 때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점차 창공사. 됐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3번 공작물이나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있죠? 공작물 27회 30회 두 번 나왔어요. 공작물을 축조할 때 누구한테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한다고요? 신고. 원래 공작물은 그렇게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로 지으면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땅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서열 부분이 허가권자가 돼요. 됐죠? 위에가 아니에요. 건축물이 지어지는 곳은 땅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서열이 뭐가 된다고요? 허가권자가 된다고. 그래서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세 번째 서열한테. 그래서 내려와서 누구? 특별자치시장. 내려와서 누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거예요. 됐나요? 건물 지을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으면 구청장이 너무 버거워요. 그때는 누가? 특별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도 구나 군수가 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해요?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없어요. 도지사는 허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일 때 승인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허가권자는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허가권자한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작물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높이 얼마? 2m를 넘는 옹벽하고는 옹벽 담장 두 글자죠. 그래서 2m. 그렇죠? 옹벽이 뭔지 알죠?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게 옹벽이에요. 산을 깎았을 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산이 흘러내리죠. 그걸 막기 위해서 벽을 설치한 게 이게 옹벽이에요. 근데 이게 2m로 너무 넘으면 이게 무너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어디서 구청장이나 군수가 그건 알고는 있어야죠. 이렇게 지었다는 거. 그래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매년마다 뭐죠? 그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상이 없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은 2m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연 높이가 몇 미터죠? 강고판이나 강고탑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강고판이잖아요. 이것도 4m를 넘으면 바람이 불어서 이거 넘어가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신고해서 이렇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구청장이 또는 군수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판 나오고 탑 나오면 강고판, 강고탑, 강고판 이런 거 있죠. 그럼 보통 강고는 사라고 하는 거죠. 사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요? 4m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세 글자 들어가는 원래 법에서 개정됐어요. 동그라미 미음 있죠. 미음. 동그라미 미음 나와요. 그 미음 보시면 높이가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있죠. 이것도 원래는 6m였는데 개정되면서 어디로 갔어요?
4m로 갔어. 이게 6m를 4로 고치시면 돼요. 미음 6m가 아니고 4m 넘는 걸로. 아, 그러면 세 글자 나오는 거 전부 다 뭐가 돼요? 4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탑, 무슨 판 나오면 4m예요. 됐나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첨탑. 첨탑 있죠, 첨탑. 첨탑 아세요? 첨탑 모르시나? 아, 모르면 그냥 적어 놓으세요. 네, 첨탑. 첨탑. 일단 적어 놓으세요. 이게 얼마라고, 이거? 이것도 4m. 4m를 넘으면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아시죠? 그냥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기 빠져 있죠. 이거. 교회나 성당 가보시면 이거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걸 첨탑이라고 얘기해요. 있나요? 이게 첨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몇 미터 넘으면 4m를 넘으면 신고해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강고탑, 강고판, 기념탑, 기념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장식탑 이런 거 나오잖아요. 첨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얼마? 4m를 넘으면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높이 얼마?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 설비 이런 거 보셨죠? 이것도 높이가 얼마 되면 5m를 넘으면 태양에너지 몇 글자예요? 5글자. 그래서 5m예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5글자 5m를 넘으면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굴뚝 있죠, 굴뚝.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는 뾰족한데 그냥 뾰족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뾰족한 거. 엄청나게 뾰족한 거는 몇 미터예요? 6m예요. 그러니까 굴뚝 엄청나게 뾰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를 가보시냐면 그 골프 연습장 가보면 여기 이쪽에 골프 연습장 가보면 이거 나오죠. 이것도 엄청 뾰족하잖아요. 일반 그 장식탑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게 이건 얇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6m 넘으면 또 있어요. 통신용 철탑 있죠. 철탑. 그냥 탑이 아니고 무슨 탑? 그냥 탑은 철탑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탑은 뭐죠? 4m. 철탑만 뭐죠? 6m가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뾰족하고 폭이 좁고 위로 쫙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6이에요. 6. 굴뚝, 그 다음에 철탑. 이 두 가지만 딱 6m예요. 6m. 6m가 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원래는 많았는데 뭐하고 뭐? 굴뚝하고 철탑. 그렇죠? 철탑.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8m를 넘는 뭐죠? 이거 고가수조. 고가수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옥상에 물탱크 있죠? 그 옥상의 물탱크를 고가수조라 그래요. 옥상 물탱크. 그러니까 옥상 물탱크라고 하면 아는데 고가수조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물탱크예요, 물탱크. 옥상 물탱크. 있나요? 옥상 물탱크. 이렇게 돼요. 몇 미터 넘어요? 8m 넘으면 위험해요. 이게 고가수조가 8m는 되어야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압이 나온다고. 어디에? 어디에요? 최상층, 최하층. 최상층이죠. 최하층은 밑으로 갈수록 수압이 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최상층이 물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맨 꼭대기에 물이 잘 안 나와요. 최상층이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려면 물을 위로 올려야 수압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8m는 돼야지만 이게 물이 나오니까 고가수조를 8m로 올린다고 이게. 무슨 아세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또 바람 불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8m.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대피소죠, 대피소. 그래서 바닥 면적 얼마?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대피호 세 글자 생각하면 돼요. 대피호 세 글자. 그래서 33. 대피호 30.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어세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나와요. 그리고 철골 조립식 주차장 나와요. 외벽이 없는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철골 조립식 철골 주차장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8m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8m 넘게는 걸 못 짓느냐? 못 지어, 위험해서. 그러려면 8m 넘게 하려면 주차 타워를 해야 돼요. 저 외벽을 맞춰야 돼요. 이건 외벽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게 못 짓는데 8m까지 하더라도 위험하다고요. 위험하죠. 이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이게. 그래서 이건 8m 이하가 최대이기 때문에 8m 이하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신고해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짓는 순간에.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8m 넘는 게 아니고 8m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돼? 이거 넘게 지어주겠다 그러면 여기다 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주차 타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 그래서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기철팔 고기철팔 고기철판 아시죠? 고가수조 8m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 주차장 8m라고. 그래서 고기철팔 알겠죠? 이렇게 고기철팔 됐죠? 자 보시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건축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기념탑, 철탑 빼고 탑 나오면 전부 다 4m죠. 4m를 넘어야 신고한다고요. 안 되죠. 고가수조는 고기철팔 8m를 넘어야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죠. 강고탑도 4m 넘어야 돼요. 아니죠. 담장 두 글자 2m 넘으면 되니까 이거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 대피호 세 글자 30 넘어야 돼요. 이번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신고하여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통신염 철탑은 얼마예요? 6m 철탑은 6m 탑은 전부 다 뭐였는데 4m인데 철탑만 6m 그럼 6m 넘으면 신고하는 거죠. 8m니까 신고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옹벽 2m 넘으면 되죠. 신고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굴뚝 6m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대피호 그렇죠. 30 넘으면 맞죠. 그리고 장식탑 4m죠. 4m 4m를 뭐 해야 돼요? 넘어야 돼요. 근데 4m라고 했잖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4m 하면 딱 그것만 기억하는데 넘는 거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렇고 444페이지 444페이지 보시면 지하층 나오네.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20회, 23회 두 번 나왔어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반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네 층의 높이는 이쪽 바닥에서부터 이쪽 바닥까지 높이를 우리는 층의 높이, 층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 있죠. 이게 지표면이에요. 여기까지 높이가 이 층의 높이에 반 이상을 덮고 있으면 이게 땅이잖아 지금. 땅이 이 높이 얼마? 반 이상을 이만큼 덮고 있다고. 그럼 지하예요, 지하 아니에요? 당연히 지하죠. 근데 이게 반 이상을 못 덮고 있어요. 그럼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 높이보다 반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반 이상이면 당연히 땅에 덮여있네, 지하 안에. 반보다 작으면 지하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 높이가 이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가가 지표면 높이인데 이 지표면이 여기하고 여기가 땅 높이가 같으면 좋은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평균 높이로 한다고. 이게 다르면 평균 높이로 한다고.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르면 평균 높이. 최고 높이도 아니고 최저 높이도 아니고 평균 높이. 됐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평균 높이인데 평균 높이 그렇죠. 평균 높이. 평균 높이가 되면 뭐가 돼요?
평균 높이가 되면 층의 높이의 반 이상이 평균 높이가 되면 지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해당 층 높이가 3m입니다. 이 높이에 얼마 되면 돼요? 2분의 1 이상이면 되죠. 1.5네요.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이면 지하층이죠. 근데 얘네는 평균 높이가 2m래요. 그러면 당연히 지하죠, 이거는. 1.5m를 넘게 덮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 하면 2m죠. 2m 이상이면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면 지하죠. 그런데 여기는 최저 높이가 얼마래요? 최저 높이가 벌써 2m래요. 그럼 평균은 그보다 높겠죠, 당연히.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아니, 평균이 2m 이상이면 되는데 최저가 2m를 덮고 있다고. 그럼 평균은 그보다 높겠지. 어떻든 간에. 무슨 말이세요? 안 높더라도 최저가 평균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세요? 그 다음 이거 2분의 1 하면 1.5죠. 1.5m 이상이면 돼요. 근데 최저 높이가 또 얼마래? 2m래. 그럼 당연히 1.5를 넘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 3m에 2분의 1 하면 1.5죠. 평균 높이가 1.5 이상이래. 맞네요.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 하면 2m 이상이면 되는데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래요. 그럼 이건 지하가 아니고 뭐가 돼요? 지상이 되는 거예요. 지상이. 됐나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허무하게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컷 어렵게 하다가 답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게 530페이지 잠시 보세요. 530페이지 잠시 넘겨보세요. 530페이지. 530페이지. 530페이지에 보면 530페이지 보시면 지하층이란 거 나와요. 지하층에 보시면 1번 지하층의 의의라고 해서 당해층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건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2번 17에 23에 두 번 나왔어요. 17에 23에 두 번 나왔어요. 지하층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어떻게 된다?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3빌딩 아시죠? 63빌딩은 몇 층이에요? 몇 층이에요? 63빌딩 몇 층이에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63빌딩.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가봤나? 갔나? 안 가봤다. 안 갔나? 모르겠어요. 갔는지. 어릴 때 갔나?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63빌딩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안 가본 사람이 꽤 많죠. 그죠? 63빌딩은 지상이 60층이에요. 지하가 몇 층? 3층. 그래서 합해서 뭐라 불러요? 63빌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수를 물어보면 몇 층이라고 해야 돼요? 60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하층은 삽입하지 않으니까. 됐죠? 그럼 이제 나가서 아는 체 하시면 돼요. 사람들한테 아는 체 하시면 된다고. 야, 63빌딩 몇 층인 줄 알아? 그럼 63층이지. 아니야, 60층이야. 왜? 지하층은 층수에 삽입하지 않거든. 왜? 건축법에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싸가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541페이지 보세요. 541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541페이지. 54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연면적 나와요. 그 연면적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뭐 한다? 제외한다. 1번 지하층 면적 나오죠? 16회, 26회, 24회 세 번 나왔어요.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삽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헷갈려요. 연면적이 뭔지 아시죠? 연면적이 뭐냐면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건물을 지으면 지하를 포함해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불러요? 연면적. 그럼 연면적 산정할 때는 지하층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해요. 포함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연면적이 뜻이 뭐냐면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그래서 지하층을 산정할 때는 바닥층도 삽입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용적률은 밑에는 뭐냐? 밑에는 땅이에요.
대지 면적. 위에는 뭐냐? 건물이 층층층층 올라가는 연면적. 됐나요? 이게 곱하기 100. 이게 용적률의 정의예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얼마까지 올라가는 것을 비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올라가는 걸 제한을 둔 거라고.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 건폐율이 많으면 옆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러면 용적률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비율인데 땅으로 내려가는 걸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원래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되고 지하 면적도 포함이 돼요. 근데 용적률은 지하는 필요가 없다고. 위로 올라가는 비율인데. 그러니까 이때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 바닥 면적을 삽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고.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연면적에는 용적률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닥 면적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게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막 그래요.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444페이지. 444 넘어옵니다. 444. 됐죠? 그래서 지하층 부분 가지고 그 내용까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세요. 445페이지 보시면 7번 주요 구조부 나오나요? 주요 구조부는 24회, 27회 2번 나왔어요. 내력벽. 내력벽은 역자가 힘력자, 내자가 견딜 역자.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을 뭐라 불러요? 내력벽. 벽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벽이잖아, 이게. 이게 벽인데 이 벽이 위에서 힘을 받으면 내력벽, 힘을 안 받으면 비내력벽. 그러니까 비내력벽은 함부로 뗐다 붙일 수 있는 칸막이 들어보세요. 칸막이? 칸막이 벽 들어보셨죠? 칸막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왜? 뗐다 붙였다 해도 되니까. 주요 구조부는 힘을 버티는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손대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아시죠, 바닥은? 그런데 자 보세요. 바닥 중에서 최하층 바닥이 있죠. 여러분 최하층 바닥은 땅 위에 있는 거죠. 땅 위에 있는 바닥이 무너진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아니, 땅 위에 바닥을 올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바닥이 없어진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2층 바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또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틀, 그리고 뼈대가 되는 주계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뭐예요? 기둥. 이게 기둥. 기둥은 함부로 제거하면 안 돼. 주요 구조부예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연결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보예요. 보. 이게 보라고. 보도 이걸 떼잖아요. 바닥이 휘어져서 무너져요. 바닥을 보도 함부로 떼면 안 돼. 근데 이쪽에 보면 이거 보이나 이거요? 이거 보여요? 이게 작은 보예요. 작은 보는 없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냥 큰 보가 주요 구조예요. 근데 큰 보를 그냥 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튀어나온 거 이거. 햇빛을 가리는. 이게 차양이에요. 차양. 이게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햇빛만 안 들어올 뿐, 햇빛만 차단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차양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요 구조부를 암기하실 때는 이겁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예전에 바지가 틀어졌어요. 바지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가리고자 바지를 보내달라고 전화했죠.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왜요? 주요 구조부를 가리고자. 바가 뭐예요? 바닥. 지는 뭐예요? 지붕틀. 보는 뭐예요? 보. 내는 뭐예요? 내력벽. 주는 뭐예요? 주계단. 기는 뭐예요? 기둥.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돼요. 왜요? 주요 구조부를 가리기 위해서. 주요 구조부를 가리기 위해서 바지 보내주기.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나오죠. 이건 할 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447페이지 대수선 나오죠. 이것도 할 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어디 보시냐면 451페이지 보세요. 451페이지. 간단한 것만 체크할게요. 451페이지. 용어 중에서 451페이지 보시면 16번 설계도서 나오나요? 28일 때 한번 나왔어요.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이거를 설계도서라고 얘기합니다.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를 우리는 설계도서라고 그래요. 시방서가 뭐냐면 시공하는 방법을 기술해낸 책이에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라고 얘기합니다. 설계할 때 필요한 도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 가서 누구 찾으면 설계도서 주냐면 도구씨. 도구씨를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공사 도면할 때 도자 동그라미, 구조 계산할 때 구자 동그라미, 시방사 할 때 시자 동그라미. 그래서 설계도서는 누구 찾으면 돼요? 도구씨 찾으면 돼요. 찾아도 안 나와요. 하여튼 그렇고. 자, 보시면 452페이지. 452페이지 보시면 발코니 나와요? 발코니 나오죠? 발코니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자, 보시면. 이건 클 필요 없고. 여기가 뭐예요? 발코니. 발코니가 뭔지는 보시라는 얘기예요. 벽에서부터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발코니예요. 1층에 있는 이건 뭐예요? 테라스라고 그래요. 1층에 여기다 파라솔 하고 선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테라스. 이거는 베란다. 베란다는 뭐냐면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바닥 면적이 다르죠. 다르면 위에 바닥 면적이 작을 때 밑에 바닥 면적이 크면 그 위층 지붕을 위층에서 쓰는 거예요. 이 공간을 뭐라 불러요? 베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코니는 위에 면적이 똑같을 때 앞으로 튀어나와서 만든 공간. 이게 뭐예요? 발코니. 그러니까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좀 틀리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여기 배가 많아서 베란다 이런데 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 넘겨서 453페이지.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거. 그리고 밑에 23번. 28에 31에 두 번 나왔어요. 고층 건물은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고3이죠. 고3. 그래서 30층. 또는 이거나는 또는이에요. 엔드가 아니에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봐요? 건축법에서는 4m. 주택법일 때는 3m로 봐요. 한 층의 높이를. 근데 건축법일 때는 4m로 봅니다. 그래서 43, 12. 그래서 120m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초고층 건물은 초고층이죠. 그냥 고층이 아니고 뭐예요? 초고층은 올려야죠. 초고층이니까 5가 들어가죠. 그래서 50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층의 높이가 4m니까 5, 4, 20.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28번 26회, 29회 두 번 나왔어요. 다중이용 건축물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체크 안 하셔도 돼요. 다중이용 건축물. 사람이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그러고 안전도가 높아야 되죠. 규제도 심해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그러면 일단은 2번 보세요. 몇 층 이상?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면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용도에 상관없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됐나요? 그리고 위에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가 되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우리는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16층이 안 되더라도. 그럼 용도가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시설인 관광,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아니에요. 관광 숙박시설.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대신 조심할 거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물,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동물, 식물원이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맞는데 동물,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게 왜? 1층짜리 건물이 다죠. 다중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보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서울시에서 제일 유명한 다중이용 건축물이 어딘지 아세요? 세종로 쪽에 가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간판문이 종종여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종로 쪽에 가보면 간판문이 종종여객, 서울시에서 제일 유명한 뭐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이 가려면 어디 가냐면 버스 5016번 타면 가요. 5016번 타면. 그래서 보시면 관이 뭐예요? 관광 숙박시설. 판이 뭐예요? 판매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여객육시설. 됐나요? 그래서 간판문이 뭐로 돼 있다고요? 종종여객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세종로 쪽 가보면 있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유명한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이면서 바닥 면적은 얼마? 5천. 그리고 층수는 16천. 됐나요? 그래서 간판문이 종종여객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려면 몇 번 타야 된다고요? 5016번.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 암기장하고 마무리하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 또한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면적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할 경우에는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주요 구조물은 뭐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그렇죠? 바지 보내주기. 그런데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자금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고층 건물이란 고3 한 층의 높이가 4m 43 12 조심하실게. 또는이에요. 또는 이거나 and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상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고. 이 무슨 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을 말하고 초고층 건축물이나 초 50, 54, 20, 200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용도가 간판문이 뭐라고요? 종종여객. 그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5016번 타고 가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간판문이 종종여객 5016번 됐죠?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죠. 됐나요? 네. 그 다음 설계도서란 도구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도구시. 그 다음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중에서 지붕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죠. 그리고 점차 창공사. 그렇죠? 이것도 우리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 점차 창공사.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 공작물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하여야 되는 공작물 높이는 옹벽 담장 2글자 2m, 대피호 3글자 30, 그리고 탑 나오고 첨탑 판 나오면 4m, 에너지, 태양 에너지 5m 5글자. 그 다음에 철탑 나오고 굴뚝 나오면 6m, 뾰족한 거 6m. 그리고 고기 철팔 8m. 그렇죠? 고기 철팔. 고가 소조 8m 넘는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고기 철팔.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건축법 부분 용어 정리 앞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는 건축법 뒷부분 쭉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